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저희 아젠다가 4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LCS란 무엇인가를 소개를 하고, 두 번째는 그 LCS 내부에 어, 좀 많은 사람들이 하고 계시는 어카운트 매니저랑 인더스트리 매니저가 무엇인가를 뭐 설명도 드리고 질문도 드리면서 이해해 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 코리님께서 채용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Q&A를 커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ACS 팀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ACS 팀 소개는 제가 이제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그 컨슈머 파드의 인더스트리 헤드로 계시는 린지님이 해주실 예정인데요. 린지님께서는 LCS에서 되게 오랜 기간 계시면서 좋은 성과도 많이 내시고 하셔서 이제 네, 그 저보다 훨씬 더 LCS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지님 올라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LCS에서 지금 컨슈머 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이름은 김경아인데요. 여기서 영어 이름을 더 많이 써서 린지라고 불러주십니다. 짧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이제 구글 전에는 광고 에이전시에서 근무했었고요. 네, 구글에서는 감사하게도 이제 LCS에서 어카운트 매니저, 인더스트리 매니저 그리고 스페셜리스트 직무를 모두 경험해 보고 현재의 롤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도 ACS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외부에 이렇게 저희 그 팀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네, 먼저 흥미로운 사실 하나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다음 장 넘어가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그냥 광고 속의 어떤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광고 시장은 총 14조 원으로 에이펙에서 3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0위권입니다. 네, 그래서 2019년을 기점으로 이제 디지털 광고비가 TV를 넘어섰고요. 디지털로의 전환이 이렇게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구글은 또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디지털 광고 시장의 중심에서 계속 저희도 쉐어를 이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CS는 그 구글 내에서도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을 선도하는 국내 가장 큰 규모의 광고주들과 함께 또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 주시면 어 그 구글의 어떤 매출의 많은 비중이 실제로는 광고 세일즈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 구글의 이제 세일즈 올그에는 다양한 팀이 있습니다. 그중에 들어보신 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LCS 그리고 GCS 그리고 G커스 이 세 개의 팀이 좀 프론트라인에서 광고주를 매니지하는 세일즈 팀입니다. 네, 그중에서 또 바로 LCS가 저는 또 핵심 조직이라고 또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rge Customer Sales 팀은 이제 이름에서도 조금 추측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누구나 좀 다 들어봤을 법한 이제 빅 클라이언트들과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간 마케팅 예산이 좀 큰 광고주 그리고 저희가 좀 뎁스 있게 서포트를 하기에 적합한 그 전략 광고주를 선정해서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대표 클라이언트들을 저희가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국내 대기업, 뭐 삼성, LG, 현대, 그리고 글로벌 빅브랜드, P&G, 네, 맥도날드, 코카콜라, 네, 그리고 또 요즘 게임, 네, 넥슨, 뭐 넷마블, 비트망고, 그리고 또 최근에 좀 많이 라이징하고 있는 리테일러들, 쿠팡, 그리고 이제 배달앱, 당근마켓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저의 대표 클라이언트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해 포트폴리오를 좀 리뷰하고 선정을 하긴 하지만 또 워낙 또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좀 국내 뿌리가 깊은 광고주들이라서 대부분 뭐 매일 크게 바뀌진 않고요. 저희가 오히려 좀 수년간 이 클라이언트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이번에는 그래서 LCS 그럼 팀이 어떻게 정말 그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산업별로 나누어진 6개의 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구글의 프로덕트 전문가인 스페셜리스트 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주와 함께 가까이 일을 하는 대행사를 서포트하는 에이전시 팀, 이렇게 크게는 3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업별로 나누어진 팀은 그 좀 가까운 그 이제 산업별로 또 2개의 팀이 하나의 섹터로 이루어서 저희가 또 협업을 하면서도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6가지 팀은 네, 테크, 텔코, 그다음에 뭐 파이낸스, 모빌리티, 게이밍,
게이밍 팀이 2개 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머스, 컨슈머 이렇게 6개의 네, 산업별 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네.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실 이제 여러 가지 그 직무들이 어디에 이제 속해져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세일즈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더스트리 헤드 그리고 인더스트리 매니저, 어카운트 매니저 이렇게 한 팀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섹터별로 헤드분이 계시고 또 스페셜리스트 팀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퍼포먼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비디오 이렇게 2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LCS의 좀 미션 그리고 LCS에서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이번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다음 장 넘어가시면 네, LCS는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구글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게 저희의 미션입니다.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이제 고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클라이언트들과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긴 시간 동안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좀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광고주와도 긴 호흡을 가져가고 정말 그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포지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 주시면 네, 그래서 살짝 이제 LCS에서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뒷세션에서 좀 더 딥하게 각각의 직무를 맡고 계신 분들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좀 하이 레벨로 저희 LCS 하는 업무를 저는 크게 3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thought leadership 측면에서 제공하는 업무, 그리고 두 번째는 customize narrative, 그리고 세 번째는 캠페인 매니지먼트인데요. 먼저 thought leadership 측면에서는 저희가 함께 일하는 파트너 중에서도 더 선별적으로 좀 연관으로 저희가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을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조인트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어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세이즈 팀뿐만 아니라 구글의 다른 또 크로스 펑셔널 팀들과 함께 또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협업을 저희가 리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마켓 트렌드라든지 또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광고주에게 다양한 밸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전략 광고주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어떤 클라이언트의 어떤 피치라든지 그런 제안서들이 광고주의 정말 그 비즈니스 목표와 또 마케팅 목표에 좀 커스터마이즈해서 항상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뭐 신제품을 런칭한다든지 새로운 캠페인이 있을 때 그때 저희가 또 긴밀하게 전략적으로도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실험들을 저희가 설계해서 또 많은 러닝과 인사이트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광고주들이 이제 광고비를 집행함으로써 저 캠페인을 운영할 때 캠페인의 어떤 플래닝부터 성과 측정까지 그리고 캠페인의 최적화 작업 그리고 캠페인의 어떤 트러블 슈팅까지 저희가 캠페인 단에서도 또 딥하게 저희가 서포트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까지의 LCS에 대해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려봤고요. 또 이어서 또 패널분들 통해서 저희가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린지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새삼 ACS에 대해서 다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패널 토크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네, 저희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희 3분을 모셨는데요. 이제 한 분 한 분 한 분씩 제가 이제 한번 모시고 좀 이것저것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 설명드렸겠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파드가 인더스트리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제일 왼쪽에 계시는 수진님, 저희 커머스 파드에서 어카운트 매니저를 하시고 계신 분이고요. 사실 저랑 이제 같은 팀입니다. 그래서 수진님 한번 올라와서 간단하게 그냥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카운트 매니저 김수지라고 합니다. 네, 정말 간결한 자기소개였습니다. 바로 이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세션에서 다루고 싶은 거는 입사 전에 어떤 일을 하셨으며 좀 입사를 결정하시게 된 계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또 첫 번째 질문으로 구글에 오시기 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외국계 제약회사의 소비재 사업 부서에서 사실 직무를 굉장히 여러 개를 해가면서 영업, 마케팅, 뭐 프로젝트 매니저 등을 경험을 해보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합류를 결정하게 된 계기도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 네, 그, 뭐, 합류를 결정하시게 된 계기랑, 그리고 또, 구글에 입사하시면서 기대하셨던 점?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저는 아마 이제 조금 특이한 케이스일 수도 있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링크드인 리크루터를 통해서 면접 음, 제의를 받았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면접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알던 구글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도 아까 진목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면접을 통해서 굉장히 성장하는 경험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면접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이제 구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고, 제가 좀 기대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되게 그로잉하는 영역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제가 이커머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 이제 제가 과거에 있었던 제약회사 대비해서는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좀 다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고, 또 사실은 동료들과 어떤 수평적 문화, 개인적 성장 이런 것도 크게 이제 기대했던 부분입니다. 그 두 마리 토끼와 그 수평적 성장, 그 수평적 관계, 그걸 다 잡으셨는지는 한번 뒤에서 좀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중간에 계신 마이크님을 모셔보려 합니다. 마이크님은 그 테크 텔코, 뭐 자동차 쪽이나 뭐 이런 SKT 이런 쪽에 이제 인더스트리 매니저로 계신 분인데요. 한번 모시고 인사 한번 나누고 있습니다. 마이크님 올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명규입니다. 한국 이름은 이명규이고요. 그 테크앤텔코 파드에서 IM 역할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마이크님께도 약간 똑같은 질문을 듣고 싶은데 이제 그 입사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일단 한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입사하기 전에 그 외국계 컨설팅 펌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전략 컨설턴트로 약 한 6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는 지인분이 사실 구글에 그때 계셨고, 그래서 레퍼를 받아서 인터뷰 진행했고, 그래서 결국 구글에 조인하게 됐습니다. 컨설팅에 계시다 이제 세일즈의 뜻을 품고 제가 넘어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합류를 결정하시게 된 계기랑 또 오시면서 기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근무하게 되면 어떤 기획이나 플래닝 혹은 뭐 전략 이런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만 하게 되는데 이 다운 투 얼스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무를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니즈가 상당히 강했었고요. 그러려면 세일즈라는 아예 필드에 나가서 그 프론트 필드를 경험해보자라는 그런 니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에 지원해서 오게 됐고요. 그리고 마침 그때 당시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그 업무는 세일즈지만 우리가 수행하는 역할에서의 그 주요 주제들은, 다루는 주제들은 디지털 마케팅이다 보니까 그런 주제에서의 그 논리지도 쌓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구글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사실 상당 부분 많이 비슷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더 뭐 또 오고 싶은 이유가 있기는 있었는데, 무엇이죠? 저희가 구글 안에 있을 때는 또 잘 모르지만 구글 네. 밖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뭔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그로스 마켓에 있는 테크 펌이고, 그리고 되게 문화적으로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되게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사실 베네핏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제로 좀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니즈도 있어서 그래서 구글에 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그런 니즈가 또 충족이 되셨는지 뒤에서 한번 진품 명품 마냥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 감사하고요. 그 지연님도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요. 지연님 같은 경우에 이제 게이밍 앱스, 아까 말씀드렸던 게이밍 앱스 파드에서 인더스트리 매니저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연님 한번 올라와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LCS 게이밍 앤 앱스 파드에서 인더스트리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연님께서 또 혹시 그 입사 전에 무슨 일 하셨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넷마블이 첫 회사였고요. 그래서 넷마블 첫 회사로 넥슨이랑 블리자드 코리아 같이 이런 게임 회사들에서만 한 8년 정도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게임 파트너십 업무를 한 2년 정도 담당을 하다가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이 게임 회사에서는 사업 PM 롤을 주로 했었는데, 이게 회사마다 사업 PM 롤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게임들이 시장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포함해서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이런 업무를 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입사하시게 된 계기랑 또 기대하셨던 바도 설명 주시겠어요? 아, 네. 저도 수지님처럼 링크드인 통해서 면접 제의를 받았어요. 사실 네. 그래서 링크드인으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가 굉장히 좀 놀라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게임 회사들을 좀 중심적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담당한 게임 하나하나에만 좀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해당 게임만 바라보게 되는 경향이 점점 생기다 보니까 좀 더 플랫폼 사이드에서의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롤에 대한 좀 갈증이 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계속해서 새로운 롤을 좀 시도를 해보던 상황에서 마침 또 저 지인이 같은 팀에 이제 LCS 게이밍 엑스파드에 계셔가지고 좀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이게 게임 업계를 리드하는 다양한 파트너들하고 다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고, 업무 외적으로는 팀 분위기가 정말 재밌다. 팀분들이 정말 골 때리게 재밌는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네, 들었거든요. 좀 그런 편이죠, 그쪽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엄청 이제 기대가 되어서 네, 이제 입사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세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 다들 듣고 계시겠지만, 또, 백그라운드가 다양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수진님은 그 제약 회사 다니시고, 마이크님 컨설팅, 그리고 지연님은 게이밍 쪽에서 일을 되게 다양한 경우에서, 링크드인이나 레퍼럴, 그리고 또 직접 지원하시기도 하시고, 네, 아무튼 이렇게 되게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한 경로로 다들 다양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링크드인을 좀 잘 꾸며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제 어떻게 입사를 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좀 기본적인 직무의 개념과 어떤 직무는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주시면, 이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입사를 위해서 이제 구글 커리어 사이트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뒤질 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뭐, 같은 어카운트 매니저인데, 이 어카운트 매니저는 뭐고, 저 어카운트 매니저는 뭐고, 구글 커스터머 솔루션스는 뭐고, 럴지 커스터머 세일즈는 무엇인가. 그래서 럴지 커스터머 세일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어카운트 매니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1년 동안 겪어본,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시면요.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카운트란 제가 담당한 광고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규모 산업군의 광고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지연님이 계셨던 게이밍 앱스 같은 경우에는 조이시티, 넥슨, 이런 데가 있는 거고요. 커머스 컨슈머 쪽에는, 수진님이 맡고 계시는 쿠팡이츠, 제가 맡고 있는 요기요, 그리고 컨슈머파드에는 코카콜라, 나이키, 이런 데가 있고요. 테크 텔코는, 마이크님이 계시지만, 자동차, SKT 이런 데 있고, 파이낸스 모빌리티는, 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모빌리티가 이쪽에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광고주 개념으로 저희 팀들이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더스트리별로. 넘어가시면, 그럼 결국 매니저는 무엇이냐? H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거 그러면 이따 Q&A 세션 때 이제 코린님께서 같이 커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매니저는 결국 무엇이냐? 저희 매니저에 대한 이제 저희 정의는, 왜냐면 매니저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매니저는 저는 전략적 동반자.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냥 마케팅 컨설턴트적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글 애즈 솔루션을 통해서 광고주가 마케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로 전 나눌 수 있는데,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드 옵티마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이분들이 광고를 돌리는 거를 광고가 잘 돌아가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뉴 솔루션 서포트는 구글에서 광고 솔루션들이 거의 매달이 뭡니까? 매주 새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솔루션들을 이분들이 빠르게 적용하실 수 있게 피칭해드리고 적용을 도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케이스 쉐어링이 뭐냐면,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잘된 캠페인이나 이런 솔루션을 접목한 사례들을 만들어서 저희 동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번째는 트러블슛.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항상 이 광고를 돌리다 보면 발생합니다. 이런 광고주분들의 트러블슈팅을 도와드리고, 마지막으로 레베뉴 포캐스트를 합니다. 이건 좀 세일즈적 측면인데, 이제 그런 세일즈 트렌드를 보면서 이 광고주는 이번 분기에 어느 정도 쓰실지, 그럼 요거에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포캐스트하는 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어카운트 매니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개념은 들었으니, 그럼 결과적으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하루는 너무 좀 짧은 개념이고 그 일주일 개념으로 일주일의 리소스가 100이라면 과연 어떻게 쓰고 계신지를 저희 동료 어카운트 매니저이신 수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진님 좀 말씀 주시겠어요? 네, 지목님이 그 어카운트 매니저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약간 하나 보태보자면, 그 어카운트를 이제 거래처, 영업 담당, 클라이언트, 고객사, 광고주,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 같고, 제 옛날 회사에서는 키 어카운트 매니저라고 부르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사실 구글은 굉장히 범위가 크고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운더리가 없는 것이 장점이자 이제 우리가 뭔가 챌린징하게 느껴지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주일에 리소스가 100이라면 이게 짜여진 일정은 없고 자기가 직접 짜야 하는 맞습니다. 예정은 대부분 맞습니다. 맞아요. 공감하시죠? 네. 이제 뭔가 엔터프레너십 발휘를 하고 진짜 기업가 정신을 정말 발휘해서 셀프로 매니징하는 스킬이 좀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좀 참고로만 말씀을 드려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고객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맞는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그걸 실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분석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거의 50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업무의 굉장히 절반을 쓰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인터널리 저희도 결국에는 구글도 하나의 회사이기는 하고 영업 조직에서는 레비뉴라는 이제 수익적인 부분, 매출적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매니지하고 뭐 예측을 하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개선 사항들을 좀 탐구해내는데 한 30 정도를 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트레이닝 같은 거 매번 바뀌는 프로덕트나 아니면 지목님이 말씀하신 그 매주 나오는 이런 개선에 출시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한 20 정도를 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모험적이시네요. 저는 그런 거 거의 잘 못 들어가는데 정말 존경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튼 그렇게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정리하자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럼 50을 이제 고객사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전략 제안 네. 쓰고요. 그리고 30을 30 정도는 이제 인터널한 어떤 세일즈 레븐이나 아니면 이제 포캐스트 업무 쓰는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20은 네, 트레이닝과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트레이닝은 약간 커리어에 대한 부분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구글에서 이렇게 커리어에 대한 것을 개인의 커리어를 신경 써주는지 몰랐는데 그것도 사실 포함해서 20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20에 그 재밌는 펀 이벤트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휘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이것도 그러면 저희가 Q&A 세션에서 좀 커버를 코리님께서 같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참 힘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수진님과 이제 제가 어카운트 매니저에서 좀 설명드렸는데 이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어카운트 매니저가 뭔지 알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매니저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다행히 저희 그 멤버 중에 어카운트 매니저에서 시작을 하셔서 이제 인더스트리 매니저로 지금 가신 마이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IM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이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가장 많이 질문을 저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AM과 IM의 차이가 뭐냐, 그럼 나는 어떤 롤로 지원하는 게 맞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매니저를 조금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AM하고의 차이점을 좀 중심으로 좀 그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요. 그 어카운트 매니저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대응해 드리는 고객사가 있으시고 광고주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인더스트리 매니저가 되면 이렇게 담당하는 광고주의 커버리지가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고객사 내에서도 여러 부서를 대응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혹은 고객사의 개수 자체가 늘어나는 경우도 생기고요. 아니면은 고객사들이 다양한 인더스트리의 크로스로 걸쳐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사의 커버리지가 어카운트 매니저보다는 상대적으로 확대된다라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직관적인 차이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해 봐주시면요. 매니저 관점에서의 역할이 조금은 달라지기는 해요. 물론 AM분들이 하시는 고객 응대라든가 세일즈 업무들을 같이 진행하시기는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새롭게
캠페인을 제안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제안하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삼성전자 혹은 SK텔레콤, KT-LG+, 이런 데를 담당했었고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매년 삼성은 갤럭시 S 시리즈를 런칭을 하죠. 그럼 이런 것들은 저희가 크게 어프로치하지 않더라도 루틴하게 반복되는 세일즈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갤럭시 S22 캠페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마케팅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객한테 피치를 해보는 그런 업무들이 인더스트리 매니저의 주요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 좀 확장해서 그렇게 마케팅 활동을 제안하는지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세그먼트를 확장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포맷을 확장하거나 마케팅 오브젝티브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토픽을 확장하는 방식이에요. 개별로 제가 조금 더 나눠서 예시를 설명드려보자면 세그먼트 확장은 이런 건데요. 얼마 전에 한국에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을 했죠. 근데 모두들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할 때 밀레니얼 패런트를 타겟을 하거나 아니면은 영유아 키즈들을 타겟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케팅을 진행하셨어요. 근데 실제 디즈니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마블 컨텐츠 때문에 그런지 남성들, 2534 남성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예 다른 세그먼트한테 타겟을 해서 마케팅 활동을 추가해보자 라는 세일즈 활동도 전개를 하고요.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포맷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저희가 녹화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만 진행을 했다면 라이브 방식으로도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해보자 이런 제안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케팅 오브젝티브라고 적어놨는데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저희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대응했던 고객분들은.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리텐션이라든가 아니면 로열티라든가 아니면 팬덤을 빌드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마케팅 활동으로 확산되어 가는 양상들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목적의 마케팅 활동들을 저희가 제안하는 적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 토픽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예 없었던 마케팅 활동 주제들을 새롭게 좀 꺼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요즘 여러분들 핸드폰 구매하실 때 통신사나 제조사뿐만 아니고 리테일러들한테도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쿠팡이라든가 요즘은 마켓컬리에서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급제 폰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고객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혹은 조금 위기다라고 못 느끼고 계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저희가 어드레스 해드리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고객을 잡고 방어하기 위한 추가적인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제안들이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오퍼튜니티에 플러스 완전 새로운 저희의 세일즈 기회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저희의 레버뉴 인크리멘탈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그 광고주의 커버리지 확대라든가 아니면 매니지해야 되는 롤의 확대가 AM하고는 조금 다른 인더스트리 매니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크님 그 명확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그리고 들으면서 하나 더 느꼈던 거는 수진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조직이 워낙 자율성을 추구하는 조직이라 또 IM이랑 AM이 협업을 하는 그 어떤 양상이랄까요? 그것도 사실 또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단 원칙적인 거를 두고 이제 IM과 AM이 각자 어떤 일을 할지 정해나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설명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럼 이제 똑같은 질문을 저희 같은 IM이신 지연님께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 100의 리소스가 있다면 그 100의 리소스가 있다면 그 지연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고 계신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님이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뭐 이제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IM 롤도 정형화된 주어진 업무를 하는 롤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매주 루틴한 업무가 있는 롤은 사실 아니에요. 이제 담당하는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뭐 현황이 다 다르고 준비 중인 신작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라이브옵스가 필요한 게임 타이틀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빠르긴 한데 이걸 굉장히 그냥 납작하게 평준화해서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주일에 뭐 새로 준비하시는 신작 런칭을 위한 신작 게임 런칭을 위한 마케팅 전략 컨설팅이 한 50%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운영을 하고 계신 게임 타이틀들의
이제 상시 캠페인, 저희는 이걸 Always On 캠페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시 운영 캠페인들의 전략 컨설팅을 한 30% 정도 비중으로 네, 뭐 지원을 드리는 것 같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게임 업계 내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변하는 이런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성장을 좀 견인하실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는 분야를 저희도 계속 스터디를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게임 업계 출신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변화들을 캐치해서 각각의 광고주들이 정말 옵티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어디에서 찾으실 수 있는지 이런 좀 기회를 이제 찾는 업무에 한 10% 정도 쓰는 것 같고 또 나머지 10%는 이제 각각의 광고주들의 메인 POC들이랑 이제 미팅이나 인게이지를 통해서 좀 니즈를 파악하고 이런 데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업계나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게임 업계는 트렌드의 변화나 성장 주기가 굉장히 짧은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이제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고주분들이 글로벌리 더욱더 큰 성장을 거두실 수 있도록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런치 컨설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라이브 서비스 단계에서의 전략까지 같이 좀 전략을 고민하는 파트너가 저희의 메인 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 진짜 게임 업계 자체의 뭔가 인더스트리에 대한 어떤 탐구? 그런 게 또 GCS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GCS랑 LC, 이건 뭐 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GCS랑 LCS 차이가 그런 광고주의 사이즈 차이도 있지만, 특히 LCS에 오시면 이렇게 진짜 본인이 좋아하시고 좀 더 전문성을 기르고 싶은 그런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많은 전문성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그럼 지금까지 이제 어카운트 매니저랑 인더스트리 매니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 롤에서 어떤 재밌는 점과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애초에 이제 구글 오실 때 그 뭐랄까요 기대하셨던 바는 채워지고 있는지 좀 가감 없이 솔직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진님부터 올라오셔서 해당 롤의 어떤 재밌는 점과 어려운 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점. 네. 사실 저는 이제 커머스 파드에 속한 어카운트 매니저이기 때문에 업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작년 한 해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이커머스나 음식 배달이 유례없는 성장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카운트 매니저로서 이 같은 업계의 굉장히 다이나믹스를 단 하나의 회사에 소속된 마케터 입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클라이언트의 입장으로 좀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전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산업군마다 또 다르기도 하지만 이 퍼포먼스 마케팅이 중요하고 또 즉각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이런 빠른 호흡까지 엔드 투 엔드로 뭔가 이니셔티브부터 이 결과까지 내는 게 일반 회사에서 뭔가 내가 이제 혼자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경험이라서 그게 굉장히 재밌고 소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뭐 재밌기만 한 건 아니죠. 이제 어려운 점은 사실은 이런 깊이와 너비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일 자체가 사실 무한하게 정말 확장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의 익스펙테이션 아니면 오브젝티브를 조금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OKR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잘 세팅하고 주기적으로 조금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게 저는 아직도 열심히 수행 중인데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의 수행 동지이시죠? 저랑 옆에서 같이 이제 폭포물을 맡고 계신 수행 동지이신데 네, 구글이 정말 자유로운 회사고 사실 출퇴근 시간이 정말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네, 그만큼 자기 시간 매니지 잘해야 되고 자기 목표에 따라서 잘 움직여야 되는 회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사하실 때 기대하셨던 부분은 좀 채워지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특히 그 자율성 부분이 모두 이제 약간 또 수평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자기가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동료들이 정말 배울 게 많아서 그런 부분은 저는 잘 충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마이크님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이제 테크 텔코 인더스트리 매니저 일하고 계신데 재밌는 점과 어려운 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시장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 생각보다 내가 했던 그 세일즈 액티비티들이 결과로 귀결되는 모습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 반기별 혹은 길어도 1년 안에는 내가 한 세일즈 액티비티에 대한 결과값을 받아볼 수가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좀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것 같고요. 좀 어려운 점은 뭐 이거는 비단 구글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세일즈 업무를 하다 보면 본인이 담당하는 인더스트리에 뭐 헤드윈드라든가 아니면 터뷸런스들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컨트롤러빌리티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본인이 그 매니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사하실 때 기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기대는 좀 잘 채워지고 계신지 좀 강화 없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세일즈를 하면서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도 해보고 싶고, 제가 세일즈 퍼슨으로서 본인이 숫자 커밋한 거에 대한 딜리버리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좀 논리지도 쌓고 싶었고, 그리고 구글러 분들하고 좋은 문화에서 근무도 해보고 싶었고, 이런 기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전방위적으로 다 제가 기대했던 부분은 많이 충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일을 했어요. 구글에는 4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다 경력직으로 오시는 분들 대상이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 드려보자면, 그런 거 좋습니다. 네. 네, 본인의 업무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같이 일하는 문화나 사람이라든지 모든 방면에 있어서 사실 대단히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구글에 입사하셔서 레버리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되게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연님 이제 만나 뵙고 좀 재밌는 점과 어려운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재밌는 점이자 동시에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좀 너무 쉽게 답변 드리는 것 같아서 약간 양심이 상하지만 네. 이전 회사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RPG면 RPG 아니면 전략 장르면 전략 장르 이런 식으로 되게 한정된 장르와 한정된 마켓에 대한 경험밖에 쌓을 수 없는 현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랬다면은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인더스트리 매니저로서는 다양한 콘텐츠 장르 그리고 다양한 회사들의 전략을 한 회사에서 한 직무로 일하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챌린징하기도 하고 당연히 그만큼 스스로 끊임없이 이제 모든 장르들의 최근 트렌드와 이제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꼭 해보고 싶었던 경험이라서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신 부분이 약간 기대하셨던 부분이랑도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그럼 기대하셨던 건 잘 충족되고 있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업무적으로는 이제 게임 업계를 주도하시는, 리딩하시는 다양한 게임사들과 두루두루 일해보고 싶다였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외적으로는 이제 열정적이고 재미있는 팀 분위기에서 그런 팀원분들이랑 같이 부대끼면서 일해보고 싶다였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그냥 빠르게 말씀드리면 동료분들이 사실 너무 좋습니다. 이건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질문들이 이제 워낙 많으신데 좀 빠르게 다 커버를 하기 위해 저는 이제 마이크를 코리님께 넘겨드리고 코리님께서 채용 프로세스와 Q&A까지 커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목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리크루팅 팀에 있는 코린이라고 하고요. 아마 저와 연락을 이미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제 소개 간단히 하자면 저도 구글에 조인한 지 약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이제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에서 채용을 담당을 하다가 지금 구글에 와서 이제 좀 좋은 팀원분들과 이렇게 좋은 LCS 팀원분들과 이런 행사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채용 프로세스 관련해서 아주 오늘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조금 더 이제 궁금하시다고 하면 실제로 지원하시게 되면 아마 제가 연락을 드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 careers.google.com에 가셔서 관심 있는 포지션을 찾아주시고 영문 이력서를 제출하시면 지원이 완료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시죠? 그래서 저희 라지 커스터머 세일즈 팀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필터링을 통해서 어카운트 매니저나 인더스트리 매니저 같은 포지션을 조금 더 빠르게 라지 커스터머 세일즈라는 키워드로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서를 넣게 되면 이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백그라운드가 저희가 이제 뽑고자 하는 포지션과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리크루터한테서 이제 연락을 받으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크루터랑 이제 전화를 하면서 좀 어떤 이제 배경을 쌓아 오셨는지, 어떤 커리어 고민들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리뷰를 거치고 인터뷰로 이제 초대를 해드릴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한 결과도 별도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횟수나 이제 그런 방식이나 이런 부분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3번에서 5번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의 인터뷰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것까지 하려면 저희가 지금부터 1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고 실제로 인터뷰로 가시게 되면 저희 쪽에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또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꼭 한번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다 마치시게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종 리뷰를 거친 다음에 이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신다라고 하시면 오퍼 단계로 넘어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채용 프로세스 관련해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지원자분들도 굉장히 많고, 다양하게 이제 또 여러 번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후보자분들의 데이터를 좀 그래도 꼼꼼히 기록을 해야지 좀 정확하게 또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록이 어느 정도 남기는 하고, 히스토리를 다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보기는 하는데, 네, 당연히 이제 그 포지션이나 지원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상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가능하면 오늘 시간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혹은 이제 지원하시게 돼서 저한테 이제 또 연락을 받으시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채팅으로 주신 질문 외에도 다양한 이제 사전 질문을 많이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좀 많은 정보들을 드리고 싶어서 좀 그래도 많이 중복된 그 질문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Q&A 파트도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팀에 오늘 세션에 참석해주신 저희 패널 토크 이제 진행해주셨던 분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서치팀에서 오늘 정슬기 님도 같이 참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지 커스터머 세일즈 팀의 조직 문화는 어떤지, 그리고 이 팀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이 부분 혹시 린즈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전 질문에서 그 각각의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장점을 말씀해 주셔서 사실 이미 많은 장점들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모든 분들이 언급하셨던 게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문화가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저희 팀 자체가 되게 다이버시티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각각 개인적으로 다 너무 좋은 분들이 저희 이제 LCS팀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정말 사람이 저희 문화의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10년 동안 LCS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가장 큰 기억 그 부분도 바로 이제 LCS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업무적으로의 장점은 아무래도 저희가 또 국내 가장 큰 기업들과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또 디지털 시장을 또 선도하고 계셔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그 디지털 트렌드를 가장 LC에서 저는 빠르게 그거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각각이 맡고 있는 인더스트리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쉐어링을 또 많이 이제 장려하는 또 문화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그런 러닝도 많이 쉐어를 해서 내가 맡고 있는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는 어떻게 지금 뭐 프로젝트가 또 진행되는지 어떻게 또 산업이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좀 파이니어 측면에서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린지님. 너무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라지 커스텀 세일즈 팀의 장점 너무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 보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질문 주신 부분 중에 하나예요. 라지 커스터머 세일즈 팀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나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알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혹시 마이크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마켓 인사이트로 수집하는 몇 가지 인텔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플랫폼에 돌아다니는 유저 인사이트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고객이 속한 산업군에 대한 인사이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제가 직접 담당하는 고객 회사 자체에 대한 그 인텔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우리 구글 플랫폼에 돌아다니는 유저들에 대한 인사이트들은 구글 내부 툴이 대단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저들이 어떤 검색을 하는지,
어떤 영상을 시청하는지, 어떤 관심사나 구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최근 유저들의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 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마켓 인사이트를 쌓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산업군에 대한 인사이트는 저희 구글 내부에도 세일즈 팀만 있는 게 아니고 프로덕트 팀도 있고 파트너십 팀도 있고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런 팀들이 원팀으로 구성이 돼서 포럼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테크와 텔코를 맡고 있는데 테크 포럼이 있고요. 에이펙에. 그 다음에 에이펙에 또 텔코 포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럼에서 상호 간에 인더스트리 정보들을 많이 주고받고 상호 간에 뭐 피치했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고객의 리퀘어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인사이트를 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에 대한 인텔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컨택의 빈도고 그 미팅에서의 성실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고객을 많이 만나고 고객 중에서도 다양한 레벨로, 다양한 조직으로 그리고 그 고객과 우리뿐만 아니고 같이 일하고 있는 여러 파트너사들하고 긴밀하게 계속해서 컨택을 하다 보면 그러면 중요한 정보들이 칼리브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이게 고객사에서 얘기한 내용인데 정말 맞는 내용이고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 파트너사들이나 혹은 에이전시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반대로 내가 에이전시에서 습득한 고객 정보는 그러면 고객 조직 중에서 마케팅 조직에 물어볼 건지 IT 조직에 물어볼 건지 그거에 따라서 또 정보가 칼리브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에 대한 정보는 직접 대면 미팅 혹은 전화, 이메일 이런 식으로 고객과 빈도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이크님. 되게 상세하게 잘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그럼 또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은 어떤 식으로 광고주 또는 클라이언트 업무를 진행하는지, 세일즈 사이클이 따로 있는지 이런 부분인데, 네, 이 부분 혹시 네, 다음 분께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한번 제가 답변을 해볼게요. 근데 약간은 질문이 굉장히 브로드한 것 같기도 하고 앞에 좀 커버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세일즈 사이클이 있나요? 라는 부분을 한번 집중을 해보면 사실 제가 이전에도 세일즈 롤 완전 저는 이제 소비자였지만 세일즈 롤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자면 그렇게 구글이라고 해서 그 티피컬한 어떤 타임 프레임이 다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쿼터리, 애뉴얼리 플래닝하고 이제 익세큐션 하는 그런 사이클은 존재를 하고요. 다만 특이사항은 역시 머신러닝과 알고리즘의 탑 회사답게 저희는 이제 머신이 이번 분기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이던스를 또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널리지와의 갭을 좀 줄여가면서 이제 뭔가 세일즈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이 제가 조금 특이하게 느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게 어떤 식으로 광고주와 클라이언트와 업무를 진행하냐는 부분이셨는데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린지님께서 뭔가 이제 뭐 thought leadership, customized narrative, 그 다음에 캠페인 매니지먼트 세 가지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저는 뭐 하나만 애드를 하자면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기반이 되면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게 비즈니스 오브젝티브와 마케팅 오브젝티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사의 니즈, 이 광고주들의 오브젝티브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1년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바닥 위에 뭐 쿼털리나 아니면 어떤 키 이벤트별로의 이니셔티브들이 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맡은 광고주는 아니지만 뭐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갤럭시를 또 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키 이벤트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1년 동안의 계획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고하실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진님. 다음 질문으로 저희가 넘어갈게요. 저희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네, 내부 팀 중 어떤 팀들과 가장 많이 협업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슬기님께서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페셜리스트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신 AM이나 IM이나 IH분들이 사실 내부에서 가장 많이 협업하는 곳이 이제 스페셜리스트 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서치를 담당하고 있고 또 비디오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뭐 앱이나 쇼핑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상품의 뷰로 사실 그 마켓을 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분이나 IM분들 그리고 IH분들이 그 인더스트리와 광고주의 니즈를 이제 바탕으로 가져오시고 그 이제 인텔리전스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이제 스페셜리스트들은 프로덕트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가져와서 이제 가장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같이 협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 팀과 가장 많은 협업을 하게 되고 스페셜리스트 팀에는 저 같은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잠깐 질문에서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인사이트 매니저나 또는 데이터를 분석해 주시는 데이터 애널리스트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모두 이제 함께 협업을 해서 같이 이제 JBP나 기타 광고주 프로젝트나 아니면 컨트리 이니셔티브를 같이 드라이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페셜리스트 팀 외에는 저희가 GPS GTEC이라고 해서 조금 더 테크니컬한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자에 가까운 이제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광고주와 어떤 광고를 놓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올가닉한 어떤 피처 부분에서 협업을 해주시는 파트너십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원 구글이라는 그 의미에서 그런 분들과도 함께 협업을 해서 저희가 가장 구글 유저에게도 가장 좋은 결과물을 이제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네, 슬기님 답변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넘어갈게요. 어떤 경험이나 경력이 라지 커스텀 세일즈 팀과 근무하는 것에 도움이 되셨는지 혹은 어떤 역량이 또 가장 많이 요구되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또 많이 주셨고 오늘 채팅에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혹시 지연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는 모든 사람한테 획일화된 동일한 역량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같은 팀 안에서도 서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백그라운드가 다양하고 각자 갖고 있는 전문성, 가장 잘하는 스킬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보완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분석 스킬인 것 같아요. 여러 데이터를 봐야 되고 그 데이터 안에서 데이터를 오해하지 않고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스킬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관리 스킬도 의외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 클라이언트들 대상으로 한 피치를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프로젝트와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을 동시에 관리해서 이제 일정 안에 좀 차질 없이 퀄리티 있는 아웃풋을 산출할 수 있는 역량, 이것도 개인적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스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이제 인더스트리 자체에 대한 이해,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 업계 내에서 게임이 런칭되어서 서비스가 종료되기까지 어떤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직접 경험을 통해 쌓아온 부분이 좀 더 그런 이해도가 좀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뭐 대인관계 스킬, 인터퍼스널 스킬 이런 부분은 좀 기본으로 깔고 있으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연님. 오늘 이제 저희가 또 가장 또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면접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면접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실제 여기 들어오신 이제 구글러 분들께서 어떤 좀 면접 잘 보는 팁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과 마지막으로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진님께서 혹시 먼저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구글 면접에 왕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링크드인으로 제의안을 받아서 조금 갑작스럽게 예, 평소에 하던 생각과 이런 것들을 풀어내고 그런 것들을 잘 들어주셨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자와의 핏을 이제 그 대화의 플로우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토리텔링이 역시 구글은 이제 유튜브로 크게 성장한 회사답게 어떤 포인트가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는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추상적이긴 얘기긴 하지만 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구글에서는 뭔가 인텔렉추얼한 챌린지가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저는 관심이 있으시다면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면접을 하면서도 이 핏과 조직을 또 배워가시는 소중한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멋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혹시 마이크님 혹시 어떤 팁들이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본인의 견해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연히 본인의 견해라는 거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고, 그 답을 어드레스 했을 때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의 답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되 본인의 견해를 잘 설명하면 좋은데요. 그 이유가 저희는 사실 획일화된 어떤 그 코어 탤런트의 모습을 정해놓고 그 스탠다드된 모습으로 인터뷰어라든가 혹은 구글러들한테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각각의 정말로 자기의 백그라운드나 자기의 유니크하고 인디펜던트한 아이디어들을 더 밸류잉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게 답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 견해를 잘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잘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님. 그 다음으로 지연님도 혹시 어떤 좀 팁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 사실 면접은 저도 너무 얼레벌레 봤던 감이 없잖아 있어서 팁이라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개인적으로 말하면서 중간중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인 게 좀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즉석에서 답변을 막 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얘기가 장황해지고 면접관 입장에서 답변 내용을 기록을 하거나 정리하실 때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두괄식으로 답변을 시작을 하시되 마무리에 한 번 더 이제 수미장관로 다시 한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을 주시면은 조금 더 면접관을 배려한 답변이면서 좀 더 좋은 어떤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첨언드리면은 저희 LCS 팀이 갖는 가장 큰 파워는 각자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입사 전에는 괜한 편견에 약간 소위 말하는 탑 IT 업체 출신 아니면은 서류도 통과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정말 다양한 업계에 다양한 배경을 가신 다양한 회사 출신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이게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면접자가 회사를 평가하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저처럼 괜히 편견에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지원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연님. 네, 저희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되었네요. 오늘 질문도 너무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시간상 다 답변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좀 양해 부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오늘 주셨던 질문들 조금 잘 기록을 해 놓고 행사 이후에 저희가 조금 그래도 글로 이메일로 정리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가 준비한 세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시간이라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궁금하신 부분들 워낙 많으셨을 텐데 꼭 한번 저희 라지 커스텀 세일즈 팀에 지원해 주시고 또 잘 되셔가지고 저희 팀원분들이랑 함께 일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서베이, 여기 서베이 QR코드를 통해서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짧게만 커버를 해드리게 되었는데 지원하시게 되면 저와 컨택이 되실 경우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꼭 구글에서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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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